안녕하세요. 덕성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 가미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진짜 고생 많았어요. 끝나고 나서 좀 잘 쉬었을까요? 네, 우선 여러분들이 시험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되고 또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단 시험 끝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학교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설명회에 왔다는 거, 이것 자체가 저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신 만큼 제가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회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방금 봤던 1학기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으로 덕성여고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전략도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니처, 저만의 관리 전략을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올 이 기말고사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을지 그 수업 커리큘럼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부 지문이 추가됩니다. 네, 저도 좀 적잖이 많이 당황했었어요. 왜냐하면 덕성여고가 원래 모의고사, 교과서에서만 시험이 나오는데 이번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이 오심에 따라 이렇게 범위 자체가 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외부 지문은 이렇게 타이타닉 지문이 추가가 되었었고요. 총 4문항입니다. 배점은 15.9점이에요. 객관식 3개가 나왔는데 대입학, 주제를 물어보는 제목 문제, 그리고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묻는 문장 삽입, 그리고 어법 문제 이렇게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제 진짜 어려운 킬러 문항, 그러니까 오답이 많은 문항은 아무래도 요 서술형이었겠죠. 밑줄 영작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시험 나왔냐면요. 요 문제 보신 적 있으시죠? 서술형 문제인데 이 A에 있는 말을 보기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총 6단어로 쓰래요. 근데 보기에 있는 단어가 몇 개죠?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알고 있니? 이거 너 쓸 수 있어? 요거를 물어보는 꽤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너무 기특하게도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요거를 잘 맞아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핵심 노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되게 강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빨강색은 진짜 최중요 빈출 포인트예요. 게다가 이렇게 별표 쳐가지고 이거 진짜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꼭 외워야 돼? 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대로 시험에 나와서 저도 뿌듯하고 아이들도 잘 맞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렇게 타이타닉을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었었거든요. 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영작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그대로 나왔다. 그래서 좀 자랑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부 지문이 추가가 되었고요. 자, 두 번째 경향입니다. 신유형이 등장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휘인데 영영풀이가 나와요. 네. 기존에는 영영풀이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다. 두 번째는 어법입니다. 근데 이게 덕성여고에서 어법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전부터도 계속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3월달 그 설명회에서도 덕성여고는 어법이 관건인 시험이에요 라고 엄청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이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돼요. 용어. 자, help가 지각동사인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의미, 기능. 그러니까 여기 B를 보시면 이거 공부했던 친구들은 아마 다 알고 있죠. 원어브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 이렇게 문법적인 기능을 직접적으로 묻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D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투부정사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여기 의미까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꽤 어렵죠? 네, 많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상위권을 변별하는 그런 킬러 문항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덕성여고가 진짜로 어법에 정말 진심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네 문법 용어도 소홀히 하면 안 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배점은 지난번과 거의 비슷하게 42.9점, 꽤 엄청나게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자, 세 번째 특징 보시면 본문이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는 본문 변형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살짝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보시면 이 노랑 부분이 이제 달라진 점인데 원문에서 way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기출에서는 even이라고 바뀌어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것도 잘 맞아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험지 보니까 이렇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특하게 잘 맞아주었는데 또 이렇게 선생님한테 갔던 친구들도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가져가서 선생님 이거 원문에서 way라고 나왔는데 이거 왜 틀린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 굉장히 안타깝지 않나요? 왜냐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지문이 거의 40개 되는데 달달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한 것에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함정 포인트로 작용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법 포인트를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 없게 시험이 나오고 있다.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외부 문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 문장은 덕성여고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총 9문항이 나왔고요. 100점은 39점이나 돼요. 엄청 크죠? 자, 실제로 어디서 나왔냐 보시면 선택지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영풀이, 그 신유형에서도 요거 다 외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프린트로 나눠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제가 이걸 아무리 대비를 시켜도 실제로 그 받아보는 문장은 처음 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가, 해석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치 문제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일치 문제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교과서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우리말로 물어봤을 때 틀릴 친구는 없거든요. 다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근데 이것도 나름의 킬러 문항으로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자, 왜인지 보시면요. 정답이 2번이었거든요. 이 contrasting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지문에도 없고. 그래서 평소에 너 contrasting이라는 이 단어를 알고 있어? 이것까지도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친구들이 5번을 많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위권 친구들조차 조금 헷갈려 했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요. 커뮤니티 매핑, collective experience 이거 본문에 그대로 있었죠. 그렇죠? 교과서에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has changed는 현재 완료잖아요. 이 문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지 이거 정답 아니야. 이렇게 오류를 골라낼 수 있는 꽤 난도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외부 문장에서는 어휘뿐만 아니라 전범위 어법력 그리고 해석 능력까지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선택지가 나오고요. 요약문이 있어요. 이거는 덕성여고의 시그니처죠. 우리가 전부터도 계속 익숙하게 봤던 문항인데 요약문은 과연 뭐를 물어보는 걸까요? 이 지문의 주제를 물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제를 모르는 친구는 없지만 이 3-4 문장 되는 요약문을 실제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들을 모두 알고 있는가까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덕성여고의 신유형이 꽤 많이 바뀐 점들이 있죠. 킬러 문항도 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이 좀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덕성여고에서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전략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이렇게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그말만한 또 자신감의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덕성여고 1등급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든요. 이는 이 성적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끝나면 이렇게 너무 고맙게도 시키지 않아도 문자를 바로바로 보내줘요. 아침에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연락이 막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저 93.7점이에요. 1은 뜰 것 같아요. 뭐 앞문장 전체 가리키는 건데 다 틀렸는데 저는 맞았어요. 크크 막 이렇게 문자가 보내주면 제가 이걸 보고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옳게 잘 1등급의 방향성으로 가리키고 있었구나. 이런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덕성여고 영어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필승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덕성여고는 어법이 진짜 중요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핵심 어법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그냥 어법 포인트가 아니라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전지문 그 40개에 있는 어법이 다 중요해요 라고 말하면 그게 정말로 실력 있는 강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중요한 이 핵심이다라는 거를 출제자의 시선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덕성여고만 학교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내셨던 프린트물, 그리고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가, 그 지난 시험에 기출 데이터를 쫙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함으로써 이런 게 진짜로 시험에 나올 거야 라는 거를 이렇게 파이널 손필기 노트 그리고 동형 모의고사에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어떻게 제가 적중을 했는지 핵심 어법 포인트 적중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적혀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아이들이 조금해서 갖고 다니기 되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책을 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파란색은 어법 포인트예요. 근데 빨강색은 최중요 어법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이것만은 진짜로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거든요. 특히 시험 이제 시작하기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한테 이 빨간 부분을 쑥 한번 훑어보고 시험회장에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실제 시험을 보시면 그대로 나왔습니다. 순서까지도 동일해요. 네, help, 그리고 one of 복수명사, would, only to learn 이런 식으로 순서까지 동일하게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법 포인트를 제가 잘 짚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강조해주고 있어요. 제가 두 번 시험을 보는데요. 모두 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동형 모의고사에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발문까지 동일하게 나왔어요. 이 문장 보시면 문장까지 같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관계대명사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동일하게 포인트를 적중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시험을 본 친구들은 선생님 그거 동형 모의고사 나왔던 거 그거 좀 맞았어요. 이렇게 또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법 포인트가 아니라 핵심만 적중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글 읽기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아무래도 외부 문장 100점이 거의 43점에 가깝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글 읽기 훈련을 하는 것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외부 문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교 필수 단어랑 외부 문장을 포함하는 변형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실제 제가 배포하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필수 단어를 내신 이제 첫 단계에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 제가 그냥 아무 단어나 막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덕성여고 기출 데이터를 보면 선생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추려서 이런 거는 진짜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내신에 나올 것 같아 라는 단어들을, 추린 단어들을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것도 제가 덕성여고 맞춤으로 만드는 변형 문제거든요. 여기에 선지를 보시면 모두 다 외부 문장으로 일부러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문제를 풀고 해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처음 보는 문장도 해석할 수 있는 감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동형 모의고사인데요. 요약문을 보시면 이것도 전부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외부 문장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덕성여고의 1학기 중간고사는 3-4문장 정도가 한 문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3-4문장짜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가 보통 6-7문장짜리로 되게 길게 가혹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렇게 외부 문장을 지속적으로 훈련시켜야 아이들이 감을 잃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다. 글 읽기 훈련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엉덩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머님도 또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내신은 엉덩이 싸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엉덩이 싸움,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집착하는 거, 이게 어떤 영역에서 정말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냐면 어휘랑 듣기입니다. 네. 이거는 상위권이든 하위권이든 관계없이 열심히 반복만 하면은 반드시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서 마이너스, 오답이 있으면 그거는 상위권으로 가기에 또 어려워진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냐면 이렇게 어휘 워크시트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영단어 쓰기, 뜻 쓰기 이렇게만 시험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덕성여고에서는 유의어, 반의어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 반의어는 서술형으로 쓰라고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워크시트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앞으로는 영영풀이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워크시트를 또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듣기 자료도 계속해서 매주 배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숙제를 내줘야지 아이들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덕성여고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으로는 저만의 이제 시그니처 관리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신이 8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긴 시간이거든요. 아이들이 또 고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좀 어리기 때문에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강사가 이렇게 아이들을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 끌고 가는 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1대1 맞춤으로 24시간 학습 관리를 합니다. 제가 24시간 해요 라고 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덕성여고만 전담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과제 피드백을 제가 직접 작성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과제를 써주면 어떤 점은 잘했고 이런 점은 아직 부족하니까 조금 더 보완해주자 라고 이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동형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는 학생들의 점수와 예상 등급, 그리고 어떤 단원에서 오답이 있었는지, 또 어떤 영역에서 아쉬웠는지 이렇게 알기 쉽게 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 총평이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가 이런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이 학습 방향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쪼기도 해요. 누구야? 이 순서로 공부하고 자?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데, 이거는 물론 그 원하는 학생한테만 해줍니다. 이거 기특하게, 선생님 저 몇 시에 좀 문자 좀 보내줘서 저 좀 쪼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특한 친구들한테는 제가 문자도 보내주고요. 또 이렇게 새벽이든 밤이든 Q&A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선생님 새벽 2시까지 안 자거든? 질문할 테니까 전화든 톡이든 연락하라고 연락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통은 학원 수업이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한 11시, 그리고 간식 먹고 씻고 하다 보면 11시 반 정도 이제 또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때 선생님이 Q&A를 받아주는 게 진짜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모르던 거를 한 2, 3일 있다가 나중에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몰랐던 걸 까먹기도 하고 호기심이 좀 작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24시간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드 복습 영상을 찍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결석이나 지각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 지각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함인데요. 요렇게 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는 현장 강의 영상을 보내줬었어요. 근데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그럼 좀 약간 잡담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저랑 소통도 하고 이렇게 사적인 대화, 농담도 하고 하는 내용을 굳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들을 필요가 있을까? 듣는 시간이 조금 아깝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제가 집에 가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습니다. 수업을 다시 한번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보기 편하게, 판서보다 좀 더 편하죠? 이렇게 패드 영상을 다시 한번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사 결석이나 지각생이 없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혹시 한번 다시 듣고 싶은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저의 관리 전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이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일이 개강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일단은 푹 쉬고 오고, 그리고 시험지 채점해서 가지고 와 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그냥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시험지를 버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 결과를 우리가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문항별 오답 원인을 상세하게 제가 분석을 해줄 거예요. 이 분석은 향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못된 학습 방향을 좀 더 바로 잡아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개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틀린 부분을 진짜로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계속해서 습득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중간고사에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는 절대로 안 나올 거야 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혹시 다음에 또 시험이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커리큘럼을 시작을 한다면 다음부터는 교재가 나눠질 거예요. 제가 여자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감성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만들어 봤습니다. 교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위에 빨주노초 요 4권은 이 지문의 분석, 수업을 담고 있고 제가 워크북을 나눠줄 거예요. 근데 그냥 워크북이 아니에요. 네, 그냥 의미 없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워크북이 아니라 진짜 덕성여고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올까를 연구한 진짜 중요한 워크북만 이렇게 선별해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아이들이 지문을 다 습득하고 나면 그때부터 예상 문제를 나눠줄 거예요. 아직 지문 내용이 머릿속에 없는데 그 단어도 모르는데 문제를 무작정 푸는 거는 진짜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 문제를 나눠주고 이거는 직전 보강 때 백지 노트를 나눠줍니다. 근데 그냥 진짜 백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문을 나눠주면 거기 안에다가 주제를 써봐. 그리고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들의 업보 포인트를 직접 작성해 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제가 나눠주는 포인트 북을 보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계속 봐요. 근데 실제로 작성해 보라 하면은 분명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지 노트를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이렇게 작게 갖고 다닐 수 있는 파이널 핵심 노트를 나눠줄 예정입니다. 이 모든 교재들은 제가 다 예쁘게 컬러북으로 제공할 예정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제 커리큘럼 받고 제 영어 시간표는 이와 같습니다. 일요일에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목요일에는 클리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랑 수업을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실제로는 일요일에 10시부터 수업이 합니다. 목요일은 6시부터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잡은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요청을 해요. 너무 기특하게도 선생님 저 Q&A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자리를 많이 잡아두고 또는 제 시험이 있는 친구 또는 숙제를 완료하지 않은 친구에게는 제가 의무적으로 추가 클리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설명회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기 아래 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인스타도 있으니까 편하신 대로 메시지를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덕성여고 친구들에게 영어가 효자 과목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 가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